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 멘토입니다. 혹시 박종민 멘토님은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예, 소고기 좀 즐겨 먹고요. 예. 네, 뭐 특별하게 뭐 음식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 같아요. 네, 음식으로 우리 몸을 건강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까지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 그다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요, 호두를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콩,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드시면 건강 관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녹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 연소를 또 시켜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가을철을 맞이해가지고 건강 관리 하실 때 이러한 몸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도 소폭 조정을 하면서 이제 조정권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가의 어떤 약세가 이렇게 극명하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가 좀 힘을 못 쓰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 쪽에서 9,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대형주들을 좀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우 멘토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그리고 장 막판에 약간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선물, 대량 매도의 선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또 현물 매도도 있었는데요. 중국 PMI가 기대치보다, 예상보다 하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고요. 그리고 유로에서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악화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축소 또는 이탈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준비된 자료가 없지만 내일 장 시황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8시 한 40분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지금 한 14주, 15주 연속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가
한 9월 초부터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조금 많이 하락은 한 건 아니지만 소폭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었다가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서 그래야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 포트를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제시해드리는 전략으로는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시장을 당분간 관망하셔라. 외국인이 한번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최소 2주 내지는 3주 이런 연속성을 띠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뭐 이런 수출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기 바닥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과감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좀 축소해놓고 관망을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시장하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지난주에 그 제시해드렸던 지수 밴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저점이었던 어쩐 2028포인트 구간대를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반등 자체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2060포인트 구간대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을 좀 맞이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패턴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계단식 하락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반기 어떤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예상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들이 약간은 좀 뒤쪽으로 좀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추세적인 부분이라던가 기업들의 어떤 기업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또 추가적인 낙폭을 좀 키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급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단기간에 또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정점, 그다음에 저점, 종목에 대한 저점이라던가 지수에 대한 확실한 저점 구간이 좀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 좀 도달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지수의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코스피 지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주하고 동일한 어떤 그 지수 밴드를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한 2028포인트,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었었죠. 지난주 월요일날 형성됐었던 이 구간대를 계속해가지고 지켜낼 수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뭐 내일이라던가 혹은 이번 주 내에 도달을 하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줘야지만 이 구간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61포인트라고 하는 구간들은 뭐냐면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제 상승 추세로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이 되었구나, 장이 좀 안정화되었구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3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구간이니까 약 대략 한 30포인트 구간대에서 박스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구간대에서 반등이 진행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형성됐었던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간대가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에 대한 그 하단부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흐름에서 계단식 하락 패턴으로 이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놓고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28포인트 정도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2000포인트 초반대 혹은 2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약세장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부정적인 좀 약간 좀 우려 섞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기술적으로 2050선 정도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2028포인트 구간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지지 구간으로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겠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이 마감을 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까지 2050포인트 정도를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 일단 단기적인 저점 구간대가 어느 정도 좀 확인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라던가 단기적인 어떤 그 상당히 좀
변화무쌍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환 시장 쪽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일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차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이제 N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엔화 자체가 지금 11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9엔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약간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엔저가 계속해가지고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수출 관련주 쪽에서의 우려감이 확산되는 흐름으로서 지금 작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그 달러 인덱스겠죠. 지금 그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계속해가지고 저점권에서부터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건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에서의 그 반작용적인 성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혹은 엔화가 약세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 가격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금값이 단기간에 계속해가지고 좀 저점을 하향하면서 약세를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 가격,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가장 좀 어떤 그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 역시도 약세를 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뭐 화학주라던가 정유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유가에 대한 흐름들이 약세를 띄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금값이 약세라는 얘기는 상품주 중에서도 뭐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내에 금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약세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나 뭐 비철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약세 흐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그다음에 그 종목군들 별로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주가는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되는 구간대까지 좀 하락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단기적인 어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과연 언제부터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 실적이 안 좋아가 주가가 하락하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실 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 가지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박스권에 대한 흐름에서 계단식 하락 패턴으로 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2080포인트 라인에서 단기적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가지고 3번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였었던 그 흐름들이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한 2050포인트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가지고 2060포인트, 2050포인트대에서 계속 저항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있는 고점이 단기간에 좀 낮아지는 형태로서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저점 라인대하고 동일한 구간대에서 지금 저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큰 박스와 작은 박스의 패턴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넓게 보면 208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니까, 2030포인트니까 대략적으로 한 50포인트 정도의 큰 박스가 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2060에서 2030포인트에 30포인트 정도 구간대 어떤 얕은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단기적인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이 무너졌다가 계단식 하락 패턴으로 이렇게 한 단계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박정훈 멘토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직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이 나타나야지만 그 시간대가 저점 구간이었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가 형성됐었던 저점 구간대가 저점에 의미 있는 자리 구간대는 맞지만 이번에 다시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아래쪽으로 밀려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했었던 특징 종목군들, 키워드 종목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NH 엔터테인먼트네요. 예, 최근 들어서 NH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NHN에 비해가지고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양호한 반등 흐름을 좀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인수한 이후에 그에 따른 어떤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희 멘토님이 보는 NH 엔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서 조민규 멘토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사이버 결제 510만 주 취득 이후에 그 모바일 성장 쪽으로 그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뉴스가 주가에 반영된 상태고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30%가량, 25%에서 30%가량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미 주식은, 살 자리에서 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7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한 6만 5천 원대에, 사야 되는 부분이 나왔죠.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구간입니다. 투매 구간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대에서, 97 차트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서 6만 5천 원대를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9월 4일날 뉴스가 나왔었죠. 이때 이 부분대에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미 이거는 이전부터 누군가가 사 모으지 않았을까. 그런 510만 주 취득을 단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뉴스가 나오기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바로 510만 자를 취득한다? 예, 그런 결정은 쉽게 못 내립니다. 적어도 그런 임원들이 적어도 한 3, 4일, 최소 못해서 3, 4일 또는 일주일, 2주일 전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미 뉴스에 반영된 상태이고 지금 그게 기대감이 좀 더 나와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여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점진적으로 조금 하락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어느 정도 이 NH 엔터로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일부 분할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하고는 정확하게 좀 반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재료라던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시장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NH 엔터라던가 특히 이제 NH 그룹 자체가 어떤 컨텐츠라던가 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매출에 대한 광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 결제 시장까지 침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 어떤 성장성이 있어서 좀 장밋빛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저점에서부터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들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NH 엔터가 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인수했었던 한국 사이버 결제하고의 어떤 시너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플에서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결제 시스템을 핸드폰에 좀 도입을 하고 어떤 그런 형식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확률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아이폰 6가 출시됐는데 그 안에 이제 애플페이라는 부분들이 탑재가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아이폰이 실질적으로 서서히 시장에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플페이가 어느 정도의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실적과 어떤 성장성이 동시에 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무기를 좀 장착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좀 저감에서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저하고 이제 박종희 멘토하고의 의견이 약간 좀 여기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또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어떤 키워드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액토즈 소프트네요. 예,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주춤거리면서 좀 급락을 맞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액토즈 스포트 같은 경우 오늘 또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어떤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나요? 예,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모기업 피인수설 관련해가지고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뉴스가 나올 때는 보통 팝니다. 뉴스가 나올 때 더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을 하면서 종목을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변곡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산 부분이 가장 싼 구간이 돼야 되는 보통 그런 매매를 지향을 하는데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잠깐,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주식에 관심이 있고, 액토즈 소프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액토즈 소프트를 이제 97 차트로 놓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변곡 구간에서의 저는 매수를 즐겨 하는데 이미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8월 초에 그리고 8월 중순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무서워가지고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잘 못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만 돈 벌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매집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46,000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한 10%, 15%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에 27,500원에 산 사람보다 지금 사신 분들은 거의 한 마이너스 40%, 50%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 없고요. 이런 종목, 97 차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종목 찾아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내일 좀 분할 매도, 다음에도 내일 모레도 또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제 NH 엔터의 흐름하고 이제 액토즈 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NH 엔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피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전자 상거래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급락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주가가 또 올라왔었던 어떤 시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에 좀 IPO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토즈 소프트의 어떤 최대 주주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샨다 소프트가 이제 그런 쪽과 중국과 관련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분에 대한 매도나 혹은 어떤 피인수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앞서서 이제 NH 엔터 같은 경우랑 액토즈 소프트의 어떤 투자 의견 자체는 이번 건은 박종현 멘토의 어떤 의견하고 좀 일치하는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올 때 좀 대응을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어마어마한 종목이 올라왔네요. 삼성전자네요.
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기대치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가지고 좀 그 우하향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8조, 그다음에 7조, 얼마 전까지 이제 5조대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 주, 그다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4조대까지도 이제 5조대가 무너지는 흐름들도 예상을 좀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삼성전자, 특히 뭐 삼성전자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혹은 관심 있거나 혹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어떤 증시에 있어서 대표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삼성전자 주가에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앞으로의 어떤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일 또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은 관계로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추가되면서 삼성전자를 또 이렇게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수출 주도주, 시가총액 높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뭐 이제 그런 쪽 수출 주도주들이 지금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떨어지는 칼날은 더욱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 오히려 급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날카로운 칼날을 잡는 게 오히려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외국인 자금 동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면은 그런 전반적인 그런 시장 지수하고 연계돼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상황을 돌이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 실적 관련해가지고 많은 애널리스트가 좀 부정적인 지금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저 또한 아직까지는 저점을 좀 더 밑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먼저 간단하게 97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그러면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산 부분이 가장 저점이 돼야지 저는 그런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만 기다려가지고 수익 내는 그런 매매 패턴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 이때 잠깐 나왔다가 시장이 좀 잠깐 안 좋아지면서 약간의 수익을 주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삼성전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97 차트에 기반해가지고 드렸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 때 같은 경우는 97 차트 같은 경우는 항상 변합니다. 이게 항상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일 가격대 그런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의 변화가 나오는 건데 그때 당시 때는 118만 원 가격대에서 116만 원 가격대에 괜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좀 더 하방 추세가 또 열려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지수가 한번 121선을 이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2000대하고 2100 사이대에서 너무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상방으로 간다 안 간다.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절대 안 갑니다. 지수는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으로 한번 118만 원대를 깨면서 115만 원대 살짝 이탈을 하는 순간에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 전반적으로 박스권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뭐 118만 원대 또는 116만 원대에서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삼성전자에 대한 이렇게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갖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지만 아직까지 좀 수급이라던가 그다음에 향후 전망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저점 구간대까지 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을 노리시기보다는요 좀 더 차분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한다라는 어떤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그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면 120만 원 정도에서 사면 한 130만 원, 140만 원 초반대까지는 어떤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120만 원대에 근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매수를 하시려고 좀 대기를 하셨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과연 과거의 패턴처럼 120만 원 초반대에 사면 기술적으로 130만 원 후반 혹은 140만 원대까지 가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를 좀 던졌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일단 제가 볼 때는 110만 원 초반대까지는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지수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내려오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가 약해가지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도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지수의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시는 부분들이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불확실성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전년도였죠.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었었고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영업이익의 감소 추세로 이제 갔었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삼성전자 하면 작년도 이제 4분기 때 다른 첫 번째로 이제 어닝 쇼크적인 측면들이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4분기 그다음에 올해 2분기 그다음에 올해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3분기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아주 큰 어떤 그 낙폭을 좀 기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약세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었고 실적 발표가 끝나면 어느 정도는 좀 그 불확실적인 측면이 나타나면서 시장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을 시점이 되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멘토분들의 수익률 점검을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수익률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5일 맥스로텍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의 마이너스 5.5%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여기에 인포피아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박종형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었는데요. 모두 투어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한국주철관과 한섬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습니다. 한국주철관 매수가 5,650원, 한섬 매수가 32,800원에 각각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금정호 멘토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2위는 금정호 멘토의 인터파크 INT가 20.7%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노영성 멘토의 대웅제약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 역시 금정호 멘토의 차지입니다. 5위 솔루션과 CJCJB가 각각 13.8%와 7.4%를 기록하며 오늘장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정호 멘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테스트가 61.2%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동우 멘토가 103.6%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93.2%를, 3위는 금정우 멘토가 30.7%를 기록하며 새롭게 누적 수익률 베스트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증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 소리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익률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방송에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좀 그 방송 개편이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가지고 계셨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전달을 좀 못드릴 수 있으니까 한 종목씩 손절가하고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유닛 테스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한 3,30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했던 가격권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일단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타이트하게 좀 올려서 대응을 하시라고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한 3,000원 정도까지 좀 높게
높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어서 어떤 그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충분히 4,000원 이상권까지도 목표 주가가 달성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렇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가격적인 조정과 그다음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어떤 눌림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국면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00원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4,000원이 넘어가더라도 더욱더 회사가 내년이 되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좀 끌고 나가실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이제 SFA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아직 뭐 시세적인 부분이 뭐 특별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뭐 고만고만한 구간대에서 이제 등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지난번에 제시드렸었던 건 이제 직전 저점 구간대를 이탈하면 방송상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이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손절가를 한 41,000원 정도까지 좀 올려가지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41,000원 정도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한 4%, 5%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약간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보유 관점 혹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제약이 있죠.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지난번에 25,8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한 그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해 나가시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올랐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역시도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5,800원 정도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만 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한 32,000원 정도를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대원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약간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쉬어가는 흐름이 끝나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800원 정도면 충분히 뭐 손절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구간대니까 이 정도 구간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방송 보시면서 따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어떤 AS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장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기업 어떤 기업인지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주회사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저평가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바닥 탈출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관련됐던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뭐 최근 들어서 뭐 대형 지주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LG와 관련된 LG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CJ 쪽에서는 또 CJ가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주주회사라고 해가지고 다 어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주회사들의 어떤 예전 같은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보다 상당히 좀 기업 가치보다 좀 싸게 평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평가 작업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주회사 기업들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좀 싼 기업이 아닌가 해서 좀 준비를 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평가라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 혹은 뭐 한 0.6 40% 정도 이제 할인된 구간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싸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지주회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주가의 흐름도 최근 들어서 바닥 국면에서 좀 계속해가지고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뭐 급등의 시세는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다고 한다면 큰 손실 없이 안정적인 좀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킬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예,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좀 살펴볼게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화입니다.
예,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약간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였다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근데 지금은 완연하게 저점에서부터 좀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한화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화학업종, 그다음에 화약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어떠한 흐름들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에 대한 어떤 지분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 하면 역시 뭐 자회사, 그다음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어떤 회사들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뭐 가장 큰 그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생명이죠. 예전에 이제 대한생명이었었던 하나생명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운용, 하나증권을 또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건설을 한 100%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뭐 하나솔라, 그다음에 하나갤러리아 백화점, 그다음에 하나리조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있어서 가장 좀 화두가 됐었던 부분들이 뭐 면세점과 관련했었던 뭐 AK홀딩스라든가 뭐 호텔 신라 이런 부분들은 하나 타임월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하나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증권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또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대책을 통해 가지고 뭐 LTV라던가 이런 어떤 그 금리에 대한 인하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작용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건설업종이 또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그룹 내에서 또 이제 어떤 그 주택 사업이라던가 할 수 있는 건설업종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그 섹터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더 그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건설업, 그다음에 금융업 이런 부분들이 또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관관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일단 목표 주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쌉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52,5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주가가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29,000원 정도니까 상당히 큰 폭의 좀 할인율이 적용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한화라는 어떤 종목으로 봤을 때도 기업 가치가 한 35,000원, 3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 뭐 29,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를 설명을 드릴 때 서울 반도체보다 기업 가치가 싼 국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울 반도체와 하나 주가가 역전될 가능성이, 시가총액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좀 올라왔고 서울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33,000원 정도를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국면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주가를 보면 25,000원대를 한번 깼다가 계속해가지고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이라고 한다면 한 29,000원대에서 편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구간대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2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아까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33,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7,000원에 대한 손절가만 좀 타이트하게 좀 지켜가시면서 내일장, 그다음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29,000원대에서 매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에 대한 설명과 저 조민규 멘토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종현 멘토입니다. 히든카드 말씀드리기 이전에 보유했었던 종목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모두 투어가 오늘 제가 정한 부분 때 터치를 하면서 본절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변곡을 좋아합니다. 가장 싼 부분에 사서 설사 가장 싼 부분이 아닐지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가져가고 반등이 안 나오면은 그냥 본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데 모르투어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변화가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잠깐 일어나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수급 구조가 좀 더 하방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본절 처리가 됐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투어 같은 경우 26,000원에 산 사람도 있고요. 24,000원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했었던 23,000원에서 22,45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샀었기 때문에 26,000원, 25,000원에 산 사람보다 더 저렴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물려도 그렇게 크게 물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본절로 그냥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암기계공업 그냥 무난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서암기계공업. 잠깐 이거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아직까지도 그냥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사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반등이 제법 괜찮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관심이 많으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수출 주도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저는 변곡 구간을 예상해가지고 진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24만 원에 산 사람들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22만 원에 산 사람도 괴롭습니다. 25만 원, 20만 5천 원에 사신 분들 괴롭습니다. 지금 일단은 잡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4만 원에 사신 분들보다 손절 라인도 훨씬 짧고요. 예. 그 다음에 21만 원에 사신 분보다 손절 라인이 짧습니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투자자님들이 판단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밀릴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수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날 같이 편입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같이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예상을 하고서 진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키워드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정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업계 1위 종목이고요. 그다가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주 종목으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추가적인 시장 지수 하락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들보다 훨씬 싸게 업계 1위의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이. 그래서 이런 이제 단기 투매, 지금 좀 투매 현상이 좀 이렇게 빚어졌었는데요. 오늘 한 5%, 6%의 급락을 이렇게 보였었기 때문에 좀만 한 2, 3%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업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보율이 보통 10,000%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PT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인데요. 이거 딱 보시면은 그냥 대충 아시겠죠? 영상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생활가전, 그다음 프린팅 솔루션 만드는 회사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입니다. 저건 이제 PBR 밴드로 해가지고 나온 그 밴드인데요. 지금 거의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7 차트에도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안정성입니다. 저는 항상 대형주를 들어갈 때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좋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왜 삼성전자 우를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의 차트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은 거의 보시면은요, 1년 이전의 주가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실 부분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막 105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사시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때 망설였던 분들 이때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런 걸 감안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삼성전자 우선주의 매수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는요, 85만 6,600원입니다. 88만 원, 이상으로는 사지 마시고요. 88만 원 이하로 반드시 사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94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인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도움이 좀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얼굴을 뵙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요 여기까지인데 다음 또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